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이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짧게 발표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조금 더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다행히 앞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좀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요청을 받기를 소아응급의료에서 의료 AI 적용 사례 및 도전 과제를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준비는 해봤는데 제가 이 주제로는 발표를 처음 해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저는 병원에서 이제 소아응급실에서 이제 전문의로 실제 진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 추진단에서 병원 전체의 이제 디지털 전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제가 오히려 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제 제가 병원 전체의 스마트 병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기 위해서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야 되나를 많은 고민을 하고 더욱더 이제 병원이 저희가 힘쓰에서 하는 그 머추리티 모델의 인프라스트럭처랑 뭐 디지털 이미징, EMR 그리고 아날리틱스 이 네 가지 분야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스테이징 7을 받았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최근 발표는 주로 이제 저희가 얼마나 잘해서 그걸 받았는지를 좀 홍보하는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잘하고 이런 얘기보다 이제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좀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이 이제 스테이지 7을 내 영역에서 받은 것도 너무 자랑스럽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스테이지 7을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약 8,000명의 직원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이 스마트 병원에 어디까지 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의 많은 대화와 또 그 평가의 과정을 지난하고도 어렵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몇 년간을 같이 하면서 참 기술이라는 게 그냥 기술만으로 와서는 병원의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한 프로세스에서 녹아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정말 다양한 직군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 배경으로 사실 이제 아주 짧게 그냥 어떤 것이 앞에는 주로 이제 성능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개발하셨는지 무엇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다면 사실 저는 제 스마트 병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잘 만들어진 기술 하나가 이 복잡한 생태계에 들어와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잠깐이라도 느끼실 수 있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너무나도 여기 계신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를 몰라서 좀 발표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제가 앞에도 발표를 들으면서 이 많은 내용을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지금 이 장표에서 말씀드린 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소아응급실의 진료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로부터 너는 소아청소년과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소아응급실에 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약간 국민적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그런 환경에 어떤 기술이 오면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주로 뭐 진단적인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AI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면에 오른 AI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제 여러 사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일단 그냥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거기에는 뭐 이제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의과대학 수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저희들의 고객들이 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인생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왔을 때 중요한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전공의가 떠나면서 또 전문의들이 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아응급실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다양한 LMM 모델의 AI들이 뭐 기록도 해주고 작성도 해주고 또 뭐 녹음에서 ST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직 아주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진료 시간이 조금 더 긴 국가들에서는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기록 등이나 작성 등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소아응급실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급한 환자인데 이 환자들이 누가 또 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환자인지를 분류하는 거에만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납득이 되게 또 설명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 하기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리아지만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트리아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것들 통한 임상 지원들은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앞에 또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진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AI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기반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음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과 하는 대화를 잠깐 그냥 녹음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대화인데도 이게 주어도 목적어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학습하기에 너무나도 빈약한 대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AI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AI가 어떤 대화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하고 그런 것이 시장에 있나를 찾아봤더니 일단 시장에는 없고요. 그러면 바로 개발할 수 있겠나 이렇게 했더니 저조차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사실 나는 그냥 저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또 사실 연구도 뭐 아주 저는 정말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습니다는 리서치 마인드가 뚜렷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아응급실 그리고 저의 병원이 조금 더 현명하고 스마트한 병원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저는 좀 스마트하게 현장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냥 기술 무턱대고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치밀하게 제 현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동원하고 왜냐하면 제 눈으로 바라보는 현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 대화를 녹음을 들으면서 저는 레퍼런스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의 진료를 시작할 때의 저와 12시간 밤을 새고 난 뒤에 저는 또 다른 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어디에다 써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금 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수집하고 하면 좋을까 이런 잘 관찰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쉐도잉도 하고 3자를 부탁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또 너무 환자를 위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이 공간은 사실 환자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1년 내내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환자, 아이들 모두를 위한 입장에서 그냥 정말 뉴트럴하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의료진이 바라보는 그 나의 서비스 인터랙션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인터랙션이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그 의사 면허를 딴 지 20년은 돼서 그래도 엄마들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3자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AI 에이전트와 제가 원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의사 간호사들이 원하는 에이전트들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이 원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너무 다르다는 게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연구가 이런 연구구나라는 것도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퍼블리시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자들은 일단 굉장히 이모셔널한 전이를 응급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걱정되고 놀라서만 오시지 않았는데 너무나 다양한 감정의 전이를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모두 하나하나가 슬프고 놀랍고 속상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런 내용이 너무나 인터뷰의 모든 문장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의료진들의 인터뷰 내용에는 감정적인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환자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를 알아냈으면 좋겠고 이게 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해를 하셨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너무나도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들더라도 양방향으로는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모갑을 만들어서도 될 파일을 해가지고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만들어진 이제 파일 이렇게 모갑을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러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정을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만들고 있고 아직 출시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회사가 없어서 인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돈을 벌겠다는 아직 세상에 대한 깨우침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더 발전시키고 싶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걸 만드는 데까지 끊임없이 지금 프롬프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이제 뭐 이렇게 작은 모델들은 엄두도 못 내고 GPT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수정하면서 쓰고 있고 이제 다행히 그래서 이제 GPT가 마음에 안 드는 저를 보면서 이런 제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AI는 결국은 EMR이랑 연결하기보다는 좀 좋은 모델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세상에 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무 기록이 뭔가 기록을 넣기 전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제가 수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집하는 하기 위한 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대화를 수집하고 싶고 그래서 어떠한 너무 작은 목적에 치우치다기보다는 좀 좋은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좀 좋은 모델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디테일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여전히 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하지만 제가 그 이제 소아응급실의 보호자들을 위한 에이전트는 아직 좀 제 마음에 드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1차, 2차 버전업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별개로 저희 전공의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는데 의과대학은 아주 탑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시험도 잘 쳐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고 이제 전공의 수련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진료를 하기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제 보호자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AI한테 넣어주던지 말던지 하는데 이거에 이제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상 환자들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GPT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주제 자체는 이제 똑같이 낙상으로 온 6개의 케이스 환자들을 연령별로 그리고 이제 그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고위험군부터 저위험군까지 있어가지고 꼭 CT를 찍어야 되는 환자와 CT를 안 찍어야 되는 환자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중간 그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호자가 조른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고 해서 검사를 싫어한다고 해서 사실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자를 6분을 만들어서 그런 보호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지조를 가지고 CT를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가상의 에이전트들이 제가 원하는 아주 스페시픽한 룰을 굉장히 시뮬레이션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서 조금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반대의 역할을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거 자세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한 가이드라인 따라서 클리니컬 디시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 가상 환자 에이전트가 이제 정보를 주고 전공의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요. 사실 한 40명 중 하고 싶었는데 절반쯤 하다가 잠시 떠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전공의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연구가 다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것은 전공의들을 해서 만든 가상 환자는 제가 기대했던 역할은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CT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 안 끝났고 이제 그 피칸에서 제법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내뱉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 마음에 드는 수준이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또 이미 앞에서 너무나도 이제 총론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좀 다양한 시각을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특정 모델이나 성능보다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될 때 사실 이러한 제가 했던 부분이 뭐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시각에서 좀
처음부터 좀 같이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 유저가 인사이트가 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양한 AI들이 개발된다면 조금 더 이제 완성되고 난 뒤에 물론 실증을 해야 되지만 실증하고 난 뒤에 이제 현장에 정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소아는 모든 연구가 성인보다 어렵습니다. IRB도 어렵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애들은 더 줄고 있고 하지만 뭐 누구나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할 거고요. 진료도 연구도 또 이러한 그 외에 행정적인 일들도 함께 하면서 결국은 제가 있는 자리에는 꼭 제가 있고 싶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이든 사람이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이 저의 하는 진료의 서비스가 나아지길 바라는 거지 저는 어떤 특정 기술이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보면 아주 많은 내용을 적어놨는데 사실 LLM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에이전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하나의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규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들이 특화해서 제가 한 에이전트에게 얘기하면 결국 가장 잘하는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저의 진료 현장에서 저희 현재 혼자서 하고 있는 그 외로운 시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